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7시 18분 문자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는데요. 피의자 김건희 씨를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모두 6개인데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는 김건희 씨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한 듯한 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었는데요.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건데요. 김건희 씨 측도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씨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두 15명으로 명단은 비공개인데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하는데요. 불기소 결론이 나왔지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처음부터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라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이 패싱되고 진행된 김건희 씨의 뇌물 수수 사건 출장 조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어디 감히 법불악위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법천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위 총장 패싱 인사와 특혜 논란 조사, 무력화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약속은 공허해졌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논란으로 점철된 대통령 부인 사건을 두고 수심이 결론이 주목됐는데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예정된 결과였고 누가 봐도 검찰총장의 보여주기 생쇼였는데요.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었던 거죠. 김건희 씨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여권과 대통령실의 디올백 해명은 오락가락했는데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거나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더니
나중에는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칙이 없는 입장은 매번 수시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더니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검찰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되고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는데요.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김건희 씨를 조사한 사실을 이 총장이 뒤늦게 보고받기도 했는데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디올백 행방은 그제서야 국민에게 공개됐는데요. 김건희 씨 측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 직원이 깜빡했고 그러는 사이 디올백이 관절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는데요. 최 검사에게 전달받은 샤넬 화장품이나 양주는 2022년 여름 물난리 때 못쓰게 됐거나 폐기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없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이 총장은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면서도 수사팀의 증거 판단이나 법리 해석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 등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예정된 결과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딱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이게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부르짖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언제는 실토했습니까?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되었다면서 또다시 핵심을 비껴가는 말장난을 내뱉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뒷말만 무성하던 V2 비선 권력이 당무 개입은 물론 불법적 선거 개입에 정부를 동원하고 대통령 일정과 국정까지 주무르고 있었다는 중대한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이 정도면 V2가 아니라 V1으로 불러야 하는 수준입니다.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해 영린을 건드린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 을에 공천하려 하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일이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잡아뗄 작정입니까?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조건 반사처럼 부인만 하는 대통령실을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의혹, 외압 의혹도 대통령실이 관여한 바 없다 발뺌했지만 증거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검찰에는 인사철퇴가 내려지고 검찰은 결국 황제조사,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상납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탑이 쌓이고 있습니다. 무작정 잡아떼며 시간만 끄는 대통령실을 보며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국정농단을 저지하겠습니다.